미나산 곤방와 도쿄 K장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처음 하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겸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던 중에 일본의 그 아프리카 TV처럼 니코니코 도우가라는 어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방송을 하던 어떤 한 남성이 괴상한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저 도쿄 K장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2014년 3월 3일에 치바현 카시와시에서 발생한 어떤 한 괴인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 상해, 강도, 이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저지른 어떤 괴한으로부터 말이죠. 자, 2014년 3월 3일 밤 11시 34분경. 자, 치바현 카시와시 아케보노 5번가에서 어떤 한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습격당한 건 귀가 도중에 했던 한 여성 A상한테서 벌어지게 돼요. 그 여성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지. 그런데 어떤 남자가 스미마센, 저기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라면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 모르는 남자기도 하고 밤 11시 30분 정도에 이상한 남자가 말을 시키니까 여자가 기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한테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2분 뒤인 11시 36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25살의 한 남성 B가 어떤 나이프 같은 거, 뾰족한 같은 칼날을 느껴요. 그래서 위협을 당하지. 그 남성 B가 이렇게 말해.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라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이렇게 치려다가 모르고 왼쪽 팔이 칼로 이렇게 그어지게 돼. 이렇게 찢어져. 그래서 경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사건 현장 근처에 사는 회사원이었던 31살의 이케마 히로야상. 자, 이분도 집에 돌아가는 도중 갑자기 습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 B가 손을 이렇게 다쳤던 그 칼에 똑같이 당하게 돼. 자, 그리고 11시 40분 그 근처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이렇게 타고 있었던 44살의 남성 D.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막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야, 돈 내놔. 나야, 지금 사람 죽이고 왔다. 빨리 있는 거 다 내놔. 빨리! 라면서 칼로 위협을 한 뒤 그 사람이 지갑을 뺐습니다. 그리고 44분.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다른 47살의 남성 E가 그 이케마, 세 번째 남자, 세 번째 피해자 이케마상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던 차를 타고 차를 이렇게 멈춘 뒤 내립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범인이 이 살아있는지 이 사람의 동태를 밝히기 위한 남성 E의 차를 훔칩니다. 그리고 달아나요. 이 남자가 내려있는 틈에서 얼른 이 차를 타고 도망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런 도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런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을 협박해요. 그리고 이케마상한테 칼질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차에 타고 있던 사람한테 돈을 뺏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이케마상에 괜찮은지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도주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게 10분이에요. 자,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그 회사원 31살의 이케마 히로야 씨도 갑자기 습격당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칼로 찔려. 이렇게 그냥 거진 게 아니라 칼로 찔리게 돼요. 그럼 어떡해? 피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쓰러졌어. 자, 카시와 시내 이렇게 근처에 있는 이 회사원을 칼로 찔렀는데 이 사람 쓰러졌는데 죽었어. 아, 진짜. 그래서 이 괴한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일단 만 몇천 엔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어요. 만 몇천 엔이면 한 10만 얼마 정도 되는 10몇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어. 그리고 또 남성은 습격했잖아. 3명을 덮쳤잖아. 그러면서 그 남자들한테 훔친 돈이 3천 엔이야. 한 3만 원 정도야. 그리고 나서 차까지 뺏어갖고 도주를 한 거지. 그러는 도중에 한 명이 이제 왼쪽 팔이 그어서 경상을 입었고 한 명은 죽었어. 이 모든 게 일어난 게 10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그 남성이 차를 운전하다가 쓰러져 있는 이 이케마상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했잖아. 그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찾아서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던 차예요. 이게 바로 그분이 운전하고 있었던 그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거 봐봐요. 지금 남자 2명이 싸우고 있죠. 왼쪽이 이케마상이야. 살해당한 이케마상.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면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싸우고 있는데 저 뒤에 빨간색 이게 칼을 들고 있는 거야. 협박하고 있는 게 찍혔어. 이 블랙박스에. 대박이지. 이게 찍힌 거. 자, 결국에 이 차는요. 이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1.5km 정도 떨어진 동북의 카시와 시내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엔진이 그냥 그대로 걸린 상태에서 발견돼. 그래서 이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 이 남자애가 차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걸어서 사라져요. 근데 그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거야. 자, 방범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 주차장은요. 한 3월 4일 오전 12시경, 그러니까 밤 12시인 거지. 밤 12시경에 자동차로 이렇게 타고 자동차가 쭉 나타나. 그리고 잠깐 머물러. 그런 다음에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이 자동차가 오전 3시 정도에 치바 현경에 대해서 발견된 거야. 치바 경찰한테 발견된 거지. 근데 이 C가 이렇게 칼로 찔린 사람도 있고 칼로 협박당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만 찔렸어. 크게 찔린 거야. 어떻게 찔렸냐면 등, 목 이런 데를 찔려버린 거야. 그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정말 그래서 수사본부가 이 같은 짧은 10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남았으니까 이건 동일범일 거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3일날 일어난 거잖아. 2월 28일날 여기서 조금 카시마 시내의 거리에서 똑같은 그 동네에서 28일 밤에 어떤 여자가 집에 귀가하고 있는데 뒤통수에다가 누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린 거야. 여자 뒤통수를. 그 여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어. 그래서 그때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범인은 누군가? 이 칼로 찌른 이 범인은 누군가? 제가 지금부터 그 범인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이 남자예요. 이걸 보시고 막 피도 보이고 막 이래요, 여기 지금. 자, 이 남성이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입니다. 자, 범인은 25살 무지개 타케이 세이주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범행을 일으켜서 당한 희생자가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가 차를 끌고 어디를 갔었냐?
피가 묻은 옷 그대로 착용하고 자기가 일단 사람을 죽였고 어떤 가해를 가했으니까 무서웠었나 봐. 얘가 도망치려고 자기가 숨으려고 어떤 호텔로 가요. 그리고 다시 호텔에서 나오는데 피랑 그냥 그대로 묻은 옷을 그냥 그대로 나와. 근데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피가 묻고 약간 이렇게 칼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간 좀 샤워를 하든지 옷은 좀 빨고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옷을 사가지고 좀 갈아입고 나오든지 할 거 아니야. 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피 묻은 거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와.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나와서 피가 묻은 옷이랑 피가 묻은 칼을 아까 훔친 가방 있죠? 그 훔친 검은 가방에 넣어요. 호텔 밖으로 나와서 넣어. 그리고 집으로 간 거야. 그 차를 그냥 거기다 대놓고. 그리고 집으로 근처에 가서 2명의 경찰관에게 불신 검문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면허증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얘가 면허증을 이렇게 보여줘요.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이렇게 보여줬대. 그 나중에 변호사가 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얘가 심실상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얘가 병명이 있었대. 뭐냐면 통합실소증이라고 표현을 해. 그 일본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 통합실소증이 뭐냐면 한국말로 조금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현병이야.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거지. 이걸 이 합리성이 좀 결여된 위험 회피 행동이 전혀 없었다.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옷을 갈아입었을 거고, 이거 뭔가 무기를 숨겼을 거고 했을 건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피 묻은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나왔다.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변호인이 약간 이런 걸로 좀 말을 하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자, 얘가 여러분 본명이 이성수예요. 맞아요. 제일교포였던 거야. 제일교포야.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 일본 이름이 타카이 세주고 본명이 이제 이성수였던 거야.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별로 좋지 않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악행이 끊이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친구랑 채팅으로 싸움을 해. 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채팅으로 막 싸움도 겁나 걸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악플 달고, 왜 그냥 이런 우리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말 달고 이런 애들 있지. 약간 그런 애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친구들이랑 몸싸움하고 이러는 건 뭐 말도 뭐 말해 뭐해. 맨날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더 크게 상해 사건까지 일으켜요. 그런데 얘가 이제 싸움을 했어. 그래갖고 얘가 너무 화가 났는지 동급생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동급생의 동생이 이제 나왔나 봐. 그 동생이 현관에서 가요. 뭔데요? 가요. 라면서 했는데 얘가 또 거기에 빡이 친 거야. 건방진 새끼. 이 새끼 나보다 어린 새끼가 어디다 대고 나보고 돌아가라 말아야? 나쁜 싸가지 없는 새끼네. 라면서 자기 친구랑 싸우는데 그 친구 동생까지 때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소년원에 갑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았대.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가 안 좋으니까 학교에서도 얘를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뭐 3번이나 정학 먹고 전학 다니고 막 이랬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얘 직업이 무직인데 아까 누나가 언니가 얘 무슨 뭐 인터넷 방송 했다면서요. 했어요. 제가 그 인터넷 방송 했을 때 이 남자의 그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약간 뭔가 완전 허세필 나죠. 반지인지 문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약간 선글라스 끼고 약간 이러고 있어.
자, 일본에는 여러분 니코니코 노가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TV랑 똑같아요. 그게 인터넷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방송을 해놓고 이거 저처럼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인데 얘가 거기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던 사람인 거야. 자, 어쨌든 다시 이 아이의 과거로 돌아가면 얘가 이제 15살 때 수련회에 들어갔어. 그리고 다시 나왔겠지?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해. 얘가 이제 컴퓨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거지. 사람들이랑 교우관계도 좋지 않고 사람들 날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가 약간 장애가 있다.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라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해. 방송에서. 나 뇌가 별로 안 좋은 애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얘가 18살에 그 같은 지적 장애인이었나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컴퓨터를 해서 만났나 보지. 모르겠어. 만나는데 얘가 그 장애 약간 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사람한테 채팅으로 뭔가 나쁜 말들 해가지고 세뇌를 시킨 적도 있었대. 그러니까 되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지 얘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거야. 그리고 얘가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얘가 그 니코니코 그 일본에서는 니코동이라고 하거든요. 니코니코 도가를 짧게 줄여서 니코동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 니코동 생방송에서 프로필란에 이렇게 쓴 게 있대. 제가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도 되게 자주 했고 자기 프로필란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야, 실제로 싸움? 대환영. 드디어 전설의 니코니코 생방송 왕이 태어났습니다. 뭐 과거에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존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삭막한 시대를 바꾸는 건 나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악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악의 싸움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거죠. 비유한다면 그 막말에 동란의 세상을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연합군을 결성하고 싶습니다. 세계정복 이런 게 아니라 양육강식의 이론을 가지고 나는 이 시대에 폭력과 희생, 재해 등으로 사람들을 반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그 하나죠. 누군가가 희생되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그게 나의 이론입니다. 라고 적어놨어. 그리고 내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얘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뭐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얘가 있잖아.